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복지 문화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겸 지휘자이십니다. 민간장애인예술단 미라클 앙상블 예술감독 뱅킴 지휘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새해 첫 방송에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뜻깊네요. 네. 공강복지 라디오를 통해서 인천 시민 여러분, 그리고 문화복지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 텐데, 그 관계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저도 새해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과 연결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선생님 뭐 너무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잠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인천에서 미라클 앙상블이라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의 이제 예술 감독을 맡고 있고, 다양한 인천의 공간과 단체와 그리고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컬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주의자님께서는 그동안 장애인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나 또 예술단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을 해오셨는 걸로 알고 네네. 있습니다. 그 지휘자님께서 맡고 있는 미라클 프로젝트는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지요? 이제 미라클 프로젝트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뭐 이렇게 너무 좀 과분한 것 같기는 한데요. 음. 예, 미라클 앙상블은 단순히 장애 연주자들을 무대에 세운다, 뭐 그런 이제 개념은 아니고요. 저희 목표는 지속 가능한 장애 예술인의 삶에 도전하는 것입니다. 사실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, 장애 예술인에게 되는 그 문턱이 더 높을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미라클이라고 생각을 했고, 그 자체가 프로젝트라고 하면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장애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펼쳐 오셨는데 네네. 지난 2025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? 25년은 참 저희 미라클 앙상블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. 그래서 이제 함께 연주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연습부터 공연, 교육, 뭐 사회적 연결까지 이어지는 뭐 예술 생태계를 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있었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지역 언론사들을 비롯해서 뭐 인천 시보인 굿모닝 인천 인터뷰, 그다음에 각종 대회, 뭐 다큐멘터리 수상, 그다음에 TV에 뭐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소개되기도 했고, 그다음에 뭐 비장의 연주자들과 함께 이제 좋은 공연장, 좋은 이제 그 연주 기회들을 이제 함께 누렸었고요.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뭐 공연 횟수나 외형적인 결과들도 있지만,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자신을 음악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눈빛이 달라졌고, 그다음에 다음 무대를 기대하고, 음.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장애 예술인을 통해서 느꼈을 때, 제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,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네. 그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인천 지역 내의 다양한 예술적 소외계층이나 민간예술단에도 큰 관심을 쏟고 계신데요. 네네. 이렇게 큰 관심을 쏟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? 저는 사실 이 관계를 제가 뭔가 관심을 준다기보다는 이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음. 이제 그 실례로 미라클 앙상블이라는 팀이 이제 그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무대에 초대해서 연주하기도 하고, 반대로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서 연주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왔고, 그리고 특히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또 돕는 일, 그런 일들을 이제 그 장애 예술인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이 필요한 곳,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되려고 했었고, 이제 그 미라클 앙상블도 도움을 받고, 그래서 음악을 전달한다기보다는 함께 나눈다는 감각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미라클 앙상블도 그렇고 저 역시 그 현장에서 많은 에너지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받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예술적 소외계층과 뭐 민간 예술단에 좀 깊이 관여하게 되었나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
근데 사실 이제 클래식 음악 지휘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약간의 좀 권위를 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. 네네. 근데 우리 지휘자님께서는 장애인 연주자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의 자립을 돕는 그런 활동에도 진심을 다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요. 어떤 보람들이 있을까요?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예술단 단원들의 순수함과 아름다운 열정에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휘자는 사실 뭐 그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제를 하고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좀 권위적인 그런 음. 모델이 있었다면 지금 지휘자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호흡을 연결하는 역할, 음악을 연결하는 역할을 지휘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음. 연주자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이지만 스스로의 음악적인 취향들이 아주 독특하거든요. 그런 이제 독특한 취향들을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대 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그들이 우뚝 섰을 때 큰 보람을 느끼고, 어느 순간부터는 뭐 제가 이끈다는 거보다는 좀 이제 함께 배우고 네. 성장한다. 뭐 이런 네. 느낌? 예,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네. 저는 궁금했던 게 장애인 예술단 활동에 미라클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저희도 사실 이 창단할 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 단체를 창단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전국에서 이제 미라클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단체가 총 3 군데가 있는데요. 네.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마지막 후발주자인 것 같아요. 음. 그런데 이제 미라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갑자기 뭐 일어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고,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쌓고 노력을 쌓고 이제 뭐 운을 쌓고 도움을 쌓고 해서 그런 시간의 결과가 기적이 아닌가 싶은데요. 음. 이들이 연습실에서 뭐 연습하면서 이제 느꼈던 작은 변화, 이제 무대 위에서 한음 한음이 모여 가지고 환상적인 하모니를 내었을 때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그 순간, 이제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구분이 없어지는 그 순간, 그때가 우리가 말하는 미라클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'미라클 앙상블이라는 이름을 참 잘 지었다.' 이런 네.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. 네. 그 장애인 연주자들이요. 네네. 동정의 대상이 아닌 전문 예술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클래식계가 가장 먼저 깨트려야 할 어떤 편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? 말씀을 너무 이렇게 제 생각과 동일한 부분을 말씀 주셔서 정말 동정의 대상이 아니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장애 예술인은 사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쌍한 존재는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앵커 님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 컴플렉스 하나 정도는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장애 예술인 역시 그런 시선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하나의 그런 이제 컴플렉스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, 이제 뭐 그런 이제 장애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'아 불쌍해서 박수 친다.' 이런 것보다는 와 장애 예술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떼고 이제 일단 예술인 자체로 바라봐 주는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, 그런 시선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같은 기준에서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,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이제 기준점을 높이는 것, 그것들이 이제 장애 예술인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. 그렇군요. 네. 그래도 우리 뱅킴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아이고 네. 우리 뱅킹 선생님은 처음 음악을 접하시게 된 계기는 언제였고 언제부터였고? 아. 저는 뭐 사실 음악이 뭐 제 친구처럼 늘 곁에 있었는데요. 취미를 이제 좀 넘어서 '예술가의 길을 좀 가야겠다.' 생각한 거는 뭐 고등학교 2 학년 무렵이지
않을까 싶어요.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라고 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네.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서 장 보면서 그 레코드점 가 가지고 노란 딱지 도이치 그라모폰 테이프를 이제 사다 주시거든요. 네. 그걸 사다 주시면 그걸 늘러질 정도로 계속 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한데요. 그런 이제 들었던 마음의 한 곡 한 곡들이 이제 뭐 저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 감정을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. 네. 사실 기억나죠. 그 카세트 테이프. 네네. 예전에는 그게 인제 이렇게 딱 잘라지면은 테이프로 붙여 가지고 연결해서 듣기도 아 하고 맞아요, 그랬잖아요. 맞아요. 예. 그걸 뭐 음.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이제 늘어진 네네. 게 네. 다시 어. 쫀쫀해진다고 해 가지고 넣어 놓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머니께서 굉장히 음악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 트로트를 사 주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중음악을 사 주셨다면 대중음악을 하셨는데 클래식을 또 그렇게 테이프를 사다 주기가 쉽지는 않으신데 어머님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셨나 봐요, 당시에. 아 네. 어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. 뭐 네. 다양한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음. 이제 그 예전에는 문학 그 성우들이 읽어 주는 문학 작품들이 테이프로 나온 것들도 네. 많았거든요. 예 네. 그런 것들도 이제 사다 주셔 가지고 저희가 뭐 세계 문학 전집 뭐 한국 문학 전집 같은 거 네. 들었던 기억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음. 예술가로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네.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고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느냐에 따라서 좀 미래가 그렇죠. 바뀌기도 네.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뭐 이 자체가 음악 자체가 뭔가 모든 사람이 음악을 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음.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클래식 뭐 기초 예술 뭐 네. 클래식뿐만 아니라 그런 네.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끔 권해 주고 이제 자연스럽게 옆에 친구처럼 이제 그 두는 그런 이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음. 생각을 합니다. 뭐 네. 책 읽는 어머니 옆에 책 읽는 안 읽는 자식이 그렇죠. 없다고 예예. 그런 네 것처럼 네.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. 드네요. 네.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사실 클래식을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아 네네.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클래식이 좀 어렵지 않은 어떤 일상의 선물 같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. 아 네. 그 사실 음악도 이제 클래식도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 뭐 지하철만 타더라도 거기에 이제 매 정거장마다 이제 클래식이 나오는 경우들도 네 있고 네. 그다음에 광고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 쓰이는 거는 다반사고 영화에서도 중요한 작품마다 이제 반전의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클래식 음악일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존재를 저는 이제 일깨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쪼끔 더 나아간다면 이제 음악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뭐 하나의 목표이겠네요.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제가 뭐 이렇게 누구 이제 직함들을 물어봤을 때 뭐 이렇게 직함이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직함들이 있지만 '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해야 되나?' 고민을 좀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스스로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창의적인 이제 문화판을 만드는 사람 이제 그 음. 판이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그게 선물이 된다면 이제 뭐 일상의 선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사실 뭐 클래식은 결코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음악이 아니고 인천 곳곳에서 뭐 이제 편안한 콘서트,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뭐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무대를 뭐 다양한 이제 역할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. 네.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테이프를 사다 주셔서 그걸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지휘자님께는 하나의 위로 같은 음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네. 인제는 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또 네. 약간 그 치열한 투쟁 같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음악가로서 지치지 않게 만드는 지휘자님만의 어떤 뭐 원동력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? 저는 단언컨대 저와 함께하는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 연주자들이 사실 뭐 제가 지휘를 한다고 이제 그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조건이 이제 지휘자의 몫보다는 사실 지휘자는 연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악기가 없거든요. 노래를 하지 않거든요.
항상 뒤통수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기 음. 때문에 그런 연주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지휘자의 음악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, 그 지휘자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의 음악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낼 때 그게 또 성장이 되는 것이고, 그 관객들의 그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고, 뭐 오늘 이 음악 때문에 뭐 위로를 받았어요, 뭐 이런 음악들이 지휘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함께하는 그 동료들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물음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뱅킴이 있었기에 인천의 클래식은 뭐뭐뭐 했다라는 문장에 빈칸을 채워 주신다면 어떤 문장을 아. 채워 주실까요? 벤킴이 있었기에 뭐 네. 이게 조금 생경하긴 한데요. 뭐 제가 아니라도 이런 역할을 누가 했을 거지만, 뭐 네.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벤킴이 있었기에 인천의 클래식은 특별한 음악에서 일상의 음악이 되었다. 뭐 아, 너무 요렇게 좋은데요. 네네. 요렇게 한번 네.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아, 너무 네. 좋습니다. 네. 뱅킴이 있었기에 인천의 클래식은 특별한 음악에서 일상의 음악으로 변모했다. 뭐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2026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. 앞으로 네네.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26 년은 미라클 앙상블이 조금 더 안정된 전문 예술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요. 인천을 대표하는 포용적 클래식 모델을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2026 년을 협찬, 협업, 후원의 해로 정했는데요. 네. 인천에 이제 뭐 이런 이제 장애 예술인에 관심 음. 있는 기업들, 그리고 이제 그 소외계층에서 이렇게 좀 예술 활동을 돕는 일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 협업하고, 다양한 방식의 협찬을 통해서 이제 동반 성장하면서 이 따뜻한 후원 문화 속에서 예술의 파이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이제 2026 년이 되길 기대합니다. 네. 그래서 무대 위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. 거기에 인천 시민의 사랑까지 아우 감사합니다. 보태줘야겠죠. 네네. 네. 아 오늘 선생님 너무나 감사하고요.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복지 문화 시간으로 오늘은 인천 민간장애인 예술단 미라클 앙상블 예술 감독이신 우리 뱅킴 지휘자님과 함께했습니다. 지휘자님 감사합니다. 네, 26년 미라클 하세요.